예,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령입니다. 예,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이제 기하 벡터에서 내적이 나오는 이제 공간 벡터 이제 파트가 됩니다. 파트가 되고 역시 이제 내적적인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OP 벡터, 내적 OP 벡터가 0이다. 보통 이제 내적이 0이면 이제 수직 조건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대목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O점이 이제 정점이고 P점이 동점이기 때문에 이 OP 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만약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제 9의 일부가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9의 내부가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이것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일 때 PQ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점과 Q점 사이에 이제 거리가 1이다라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PQ 벡터 내적 이제 OA 벡터라고 이야기 되는데, 자, 이때 이제 OA 벡터가 O점과 A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형적인 부분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B점이 이제 0,0,2 Z축 위에 한 점이고요. 자, 그리고 Q점은 결국에는 이제 P 때문에 어떤 Q의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B점과 Q점의 거리가 이제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판단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고3 2등급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이제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내적의 정의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이 한승수 선생님, 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벡터의 크기. 예, A 백 크기, B 백 크기, 예, 그리고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내적의 정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내적의 정의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정사형적인 요소를 저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A 벡터가 이와 같고, 자, B 벡터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정사형이 이만큼이 되거든요. 자, 이만큼 되는데, 자, 근데 이때 이 이루는 각이 이제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 길이는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이제 정사형이 되는데요. 내적의 정의를 이용하면 A 벡터 내적, 자, B 벡터, 자, 그리고 A 벡터 크기,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정사형 부분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자,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사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적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나누는 것 같다라는 이제 성질이 파악되면서 이제 정사형적인 요소를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자, 이건 이제 1학년 때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1학년 수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점이 있고 원이 있다. 자, 그때 이 점과 원상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이 점이 이제 A점이고, 자, 이 점이 이제 B점. 자, 그리고 이 원상의 한 점을 이제 Q라고 하겠습니다. 자, Q라고 한다면, 자, 그때 자, Q점은 이제 동점이 되어 있고요. 양삼준 선생님, 선분 AQ의 최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AB 길이에다가 반지름 길이를 때. 예, 여기서 A점에서 B점을 이제 통과해서 B점의 그 반대편에 있을 때, 자, 이때를 이제 Q'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 원리가 역시 좀 사용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간은 3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원점, 자, 공간도 영상에서 자, 원점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B점이 Z축 위에 한 점입니다. 자, 얘가 이제 0,0,2고요. 자, 그리고 OP 벡터 내적 OP 벡터가 제로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OB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고, 자, 그리고 OP 벡터가 항상 수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P점이라는 것은 XY 평면 위에 한 점이다. P점은 XY 평면 위에 점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점은 이 위에 어딘가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OP 벡터의 크기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다시 추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OP 벡터의 크기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것을 XY 평면을 위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XY 평면 위에 존재했지만, 자, 그때 그 크기가 5점으로부터 4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의
내부에 해당되는 이 점 위에 이제 P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좀 더 구체화됩니다. 자, 구체화되고 그다음 세 번째 조건, 자, PQ 벡터 크기가 1이다. 자, 이 점은 여기 어딘가 이제 P점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때 이 P점을 기준으로 이 Q점은 반지름이 1인 원상의 한 점이 되지 않냐. 자, 라고 이제 Q점 위치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Q 벡터 내적 OA 벡터. 자, PQ 벡터 내적 OA 벡터인데 OA 벡터가 X 좌표가 여기를 이제 X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A라고 하자. 자, 그때 OA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이 2분의 S√3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때 OA 벡터 이 밑변에 해당되는 그 투영면에 해당되는 이 벡터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사형이 곧 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크기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어딘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Q점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수세의 발을 내릴 때 그때 OQ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자, PQ의 길이는 자, 그때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이때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이 각은 한솔 선생님 몇 도가 되죠? 예, 3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30도 이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P점, Q점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상의 한 점입니다. Q점이 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 위에 Q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가 아니고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점보다 더 P점보다 바깥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생긴 뭐 겉으로 보기에는 호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구의 일부입니다. 구의 일부처럼 생긴 요 도형 위에 이제 Q점이 있지 않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최대값을 우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것을 이제 X축으로 잡고요. 자, 이것을 이제 Z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한 P점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O점으로부터 아무리 P가 멀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자, 4보다는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4일 때가 P점이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점의 위치를 이제 P라고 설정하고요. 그렇다면 이 P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구가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가 생깁니다. 자, 구가 생기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Q점은 예로부터 30도 이내각의 그 바깥쪽 부분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Q는 이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B점으로부터 이 Q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점 B점에서 이 점을 지나서 선을 연결하면 사실 여기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쪽에 반대쪽에 도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작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상으로는 이게 과연 여기에 도착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이 바깥쪽에 도착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각을 알파로 두겠습니다. 자, 이걸 알파 두고 자, 알파로 두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길이가 2루트 5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는 자, 코사인 알파는 2루트 5고 자, 밑이 이제 4기 때문에 루트 5분의 자, 2가 됩니다. 자, 2가 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얘가 이제 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자, 그때를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최대각일 때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둘의 관계를 보면 대수관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5분의 4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다시 통분을 해보면 20분의 16이 되고요. 20분의 1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보다 작습니다. 자, 하지만 일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자체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작은 게 각은 크거든요. 따라서 세타는 이 각, 막곡지각으로 여기 이제 알파가 되는데요. 세타는 알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Q점에 도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Q점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자, 그 부분은 뭐 1등급 학생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얘가 알파고 이게 알파니까 Q점은 이 반대편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3번 공식에 의해서 B점으로부터 그리고 이 P점이 가장 멀리 떨어질 때의 거리가 2루트 5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역시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자, 2루트 5 플러스 1이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저희가 잡을 수 있는데 최소값이 조금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최소값은 저희가 단순하게 그럼 최소값은 이 반대편에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반대쪽 원에서 이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답이 틀리게 되거든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여기가 4고 그러면 반대편이 마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P점 자체가 그대로 평행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평행 이동이 가능한데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현재 최대값일 때가 P가 여기가 4였습니다. 그리고 P는 아무리 멀리 가도 마사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왼쪽으로 쭉 평행 이동하다 보면 이 빨간선 테두리, 이 사실은 이제 구의 일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호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에 도착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Q가 이 빨간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길이는 요 길이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자,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B점은 여기까지 0,0,2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는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치면 자, 최대값은 좀 전에 나왔듯이 2루트 5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다음에 최소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루트 5 플러스 자, 2분의 5가 자,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한 내용은 결국에는 1학년 때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점과 원상의 한 거리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 이 방식은 역시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1학년 내용이 역시 이제 고3 기백, 그 최고, 사실 이제 최고 높은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더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값을 이렇게 이용하면 최소값도 이때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공략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 범주를 생각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형을 저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3등급 학생이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요 좀 전에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뭐 2등급 학생까지는 대부분 다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정사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2달 전에 했던 사관학교 문제도 실제로 이게 정사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아니면 사관학교에서 나온 대부분 기출 문제가 이 정사형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3등급, 2등급 학생들에게는 이 정사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